임시완 씨입니다. 예. 야, 저 진짜 유퀴즈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 인사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이렇게 유퀴즈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제가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고 진짜. 아니 일단 저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팬미팅 일본에서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해요.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광희 오나요? 광희요. 광희는 그 공연 때는 안 불렀어요. 아니 제가 그 광희를 초대를 했거든요. 했구나. 했는데 근데요?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 분명히 없었을 거야.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한번. 광희요? 네. 광희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광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멤버예요. 진짜 광희가- 맨날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죠. 여보세요? 네, 형. 웬일로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 오늘 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아니 저 광희야, 네, 형. 우리 유퀴즈 녹화 중인데. 진짜, 예. 근데 요강인데 웬일이세요? 아니 그 시완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임시한 나온 날이죠, 오늘. 너 알고 있구나. 아, 정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어떻게 임시한은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오고 저는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시완이 이번 주에 팬미팅 하는 거 알지? 초대했다는데 왜 안 간다 그랬어? 아니, 스케줄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거짓말하지 마. 무슨 스케줄인데? 없어요. 또 없대. 아니, 짜증나잖아요. 뭐가 짜증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짜증나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센세이션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고세이션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아빠랑 세차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세차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 시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광희 같은 성격이 부러워서 말투를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다. 진짜요? 어떤 진짜 말투를? 있어요. 네. 연습생 때였거든요. 네. 광희 아시다시피 성격 아시다시피 자기를 뭐 더 안 챙겨주고 이런 거 있으면 이 친구는 밉지 않게 아주 좀 더 챙겨주세요 막 이렇게 저 좀 하잖아요. 챙겨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광희가 그때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예능에서도 막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네. 어떻게 좀 따라했어요? 시완 씨하고 뭐. 이제 톤 자체를 이를테면 지금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저도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 왜 안 불러줘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안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연기 같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곰곰이 그날을 생각해 보죠. 뭔가 헛헛한 거예요. 공허함이 오고. 네. 이게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안 되지, 안 되지. 재장단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했죠. 아니 그 얘기를 안 해봤네. 그 제국의 아이들에서 광희가 뭐 예를 들면 길어야 3초 정도 네. 저 분량이. 네. 시완 씨는 그래도 조금 더 됐죠. 뭐 강의보다 짧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네가 쓰던 수정체만 맡으면 잘 지낸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야 근데 나 이게 이번에 알았네. 데뷔 당시 나이가 23살이에요? 맞아요. 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요? 늦게 했어요. 아니 이게 아이돌로는 사실 23살이면 되게 늦은 거예요. 연습생 자체가 2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어떡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줄곧 반장의 정교회장, 모범생 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른들이 항상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면서 이제 지낼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시죠. 네,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딱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제가 포기했던 물리 2, 수학 2 이걸 다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공대를 나왔어요. 부산대학교 그 기계공학과. 그래요? 네, 이거 공부는 난 이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죠. 아. 늦바람이 났던 찰나에 가요제가 있어서 나갔고 내려오니까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진짜. 네, 미련 없이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시환 씨는 좀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 저도 좀 숙소 지킴이 쪽이었어요. 이게 좀 표현 좀 아름답네. 숙소 지킴이. 숙소 지킴이. 예. 맨날 이제 광희나 동준이나 이렇게 그 스케줄을 나가게 되면 그 숙소에만 있게 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때 이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숙소를 지키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안에서도 또 네, 이게 누군가는 또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질투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희가 또 좀 자극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소소한 오디션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광희가 광희가. 한참 너 바이올린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어떤 오디션은 가서 나 같으면 바이올린이라도 키겠다. 바이올린이라도 해라. 해서 진짜 생뚱맞게 연기 오디션 가가지고 바이올린도 막 키고 그런 적도 있고. 아 진짜. 아이돌로 카메라에 섰을 때와 연기자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진짜 너무 달라요. 뭐가요? 빨간 불 이게 오는 들어오면. 게 들어오면 그게 신호잖아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다 쳐다보고 탁 보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걸 요구하는 건데. 왜냐면 그 무대에서의 그 아, 카리스마.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좀 어색한 모습. 아, 있죠, 그게 있죠.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래 네 사진을 꺼내 보고 싶어지는데 그리워져 잠이 들 수 없어 너의 작은 근데 반면에 연기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안지죠. 네. 네. 저로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오히려. 예, 예. 제가 처음 연기할 때 해를 품은다 할 때 첫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것도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하네 진짜. 진짜 평온했어요. 정말 저도 신기하게 이 해품달의 그 이 첫 촬영 이후에 불과 1년 뒤입니다. 임시완을 각인시킨 작품 드디어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이제 변호인에서 맡은 인물이 이제 억울하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맞아요. 역할. 그죠. 여기서 실존주의가 왜 나오니 이 새끼야. 이게 이제 1980년대 청춘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가 제 그 시기였었어요. 쉬는 날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희한테 혼나고 나서 배웠을 시기. 야, 이게 지금 광희한테 자꾸 혼났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광희 씨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도 저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을 한창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변호인이 덜컥 캐스팅이 된 되는 거예요. 거죠. 예. 그 고문받는 역할 때문에 처음으로 몸을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다 뺐죠. 그렇지. 말이 안 캐스팅 되고 되지. 나서. 예. 몇 킬로까지 그때, 뺐어요, 그때? 그때가 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였는데 49kg? 49kg 그 정도였었어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욕조 물 받아서 물고문 받는 것도 막 연습해보고 대단하다. 그런 거 해보고 그 신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묶여서 하니까 제가 손을 못 쓰잖아요. 신호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호를 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탁 치면은 제가 빼내주기로. 한계다. 예. 했는데 액션 하는 순간 이 자세가 바뀌면서 제가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그 진짜 한 찰나의 몇 초가 사실 더 극한으로 몰아갈수록 더 진짜 같은 모습이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니까 현장에 어떤 숙연한 느낌?
하고 막 박수를 야, 그 뒤늦은 그 박수 막 이게 하는데 저는 그때가 아이돌 중에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 맞아요.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아,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 네네네. 왜요? 발산하지 않는다가 어.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기두야. 나하고 잘못고 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맨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 진짜를 표현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 대단한 대선배님 어.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네.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래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빠시 신상입니다.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그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알고 보셨습니까? 있죠. 네네, 아 봤죠, 그래요. 봤죠. 예.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지금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완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넵으로 끝냈네. 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님.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네,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성민 씨.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 프로그램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이러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가는데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롤을 하고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있어요,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또 오랬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쵸,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맞아요, 말씀도 있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한번 먹어.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완 씨의 20대를 좀 어땠던 것 같은지. 2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된 거였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저의 젊음을 최대한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려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도 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수를 포기하면 어찌됐건 20대 때 주되게 몸담았던 가수 생활을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나의 20대가 의미 있어지려면 이걸 끝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테러범 역을 또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돌아있다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등장 장면이 있는데 등장 장면에 조명이 어두웠다가 잠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게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저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게 리허설 때 장면 그대로 썼거든요. 조명이 사실 세팅이 다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가게? 화장실 갈 거야? 이게 이제 시완 씨가 셀카 못 찍는 걸로 또 좀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요? 왜 셀카를 좀 평소에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는데 본인 SNS에 가끔 요리하는 걸 올리는데 음식도 야 이게 한번 진짜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음직하지 않게 찍기도 이거 이거 사실상 쉽지 아니, 않네요. 야 아니 이거 이건 조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이거 파란 색깔. 아 떡만둣국. 이게 떡만둣국이에요? 네, 떡만둣국인데 저거 두 번째 건 뭐예요? 만두예요? 아니요 이거는 통삼겹살인데 이게 통삼겹살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난 만두인 줄 알았어. 이것도 되게 멋지건데. 이거는 MZ 세대가 쓰는 그 촬영법인데 이렇게. 각도가 살짝 힘들구나. 그러면 이미션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장그래랑 제일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설마 뭐 비상선언이겠어요? 조셉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에 그냥 일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만 하면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막상 데뷔를 했더니 이미 정말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들과 경쟁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열심히라는 거는 사실 디폴트인 것 같아요.